빠만토입니다. 006이네요. 중3아들 싱글데디 핵멘토링 열심히 들어주세요. 중3아들 성공 꽃길만 걸어라.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꽃길만 걸어라. 근데 이제 꽃길이 좋은 길인가요? 꽃길은 뭐 안전한 길이겠죠. 안전한 길이겠고 또 뭐 정해진 길일까요? 정해진 길일 거고 또 이제 변수 없는 길이겠죠. 변수 없는 길. 따라서 이제 꽃길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존재 안함, 그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꽃길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꽃길만 걸으면은 성공이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꽃길이 아니라 돌길을 걸어야 됩니다. 돌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죠? 돌길은 불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안정해진 길입니다. 그리고 변수 많은 길입니다. 이런 길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대 아들이 걸어야 될 길은 자갈길, 돌길, 진흙탕길, 엄청나게 많은 길들을 걸어야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이제 또 주제 파악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일단 교육 등급을 매깁니다. 근데 교육 등급을 매기려면은 너무 힘듭니다. 측정 범위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소득 수준으로 따집니다. 둘이 합쳐서가 아니라 혼자 개인으로서 900만원 이상이면은 1등급이고요. 혼자 개인으로서 800만원 이상이면은 2등급이고요. 700만원 이상이면 3등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9등급이겠죠. 그대의 교육 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왜 교육 등급을 돈 버는 걸로 측정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얼만큼 잘 알고 있냐가 아이들의 생존 능력을 얼만큼 잘 가르칠 수 있냐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교육 등급은 자본주의 등급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거부하신다 그러면은 북한 가시면 됩니다. 거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아직도 실천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 계속 살고 싶으시면은 자본주의 등급부터 먼저 올리신 다음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이거는 솔직히 너무나도 공정한 등급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서울대를 나오건 연대를 나오건 고대를 나오건 또 의대를 나오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자본주의와의 게임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1등급을 찍었다 그러면 자본주의를 좀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능력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은 아직까지도 불안한 상태죠. 불안하고 자본주의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원래 벌 능력이 되는데 뭐 조금만 벌면서 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얘기합시다. 눈으로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그걸로 싸우지 맙시다. 사랑 얼만큼 사랑하는지 점수를 어떻게 매깁니까? 인성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매깁니까? 머리 안에 들어가 있는 지식 그걸 어떻게 매깁니까? 점수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추상적이죠. 개인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추상적이에요. 매길 수가 없습니다. 뭐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 물론 있겠죠. 그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돈의 가치를 그 어떤 가치보다 위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틀렸나요? 그대만 옳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거 동의하시죠? 그리고 교육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본주의에서 생존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 맞죠? 그럼 본인의 소득 수준이 등급이에요.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은 소득 능력입니다. 소득 능력. 본인의 소득 능력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평가한 다음에 그 등급이 2에서 9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은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뭐하러 시간 낭비합니까? 그 시간에 돈을 좀 더 버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배우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배우세요.
배우고 이 지식을 토양 삼아서 아들 교육뿐만 아니라 본인을 발전시키는 데도 많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주제 파악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평가하시면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주제 파악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요즘에 맨날 댓글 보면은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꽃길만 걸으세요가 어떻게 들리냐면은 제 귀에는 망하세요로 들립니다. 망하세요. 꽃길만 걸어가지고는 망할 수밖에 없죠. 꽃길만 걸었는데 어떻게 1등급이 됩니다. 영어 1등급이 꽃길만 걸어서 됩니까? 영어 1등급을 땄다는 거는 실수도 엄청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 슈팅에서 1등급이 된 거지. 지금 본인의 회사를 다닙니까? 경력 몇 년 됐어요? 1년 이상 됐습니까? 그럼 초년생일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뭐가 차이가 납니까? 실수를 안 한다가 차이가 나죠. 그 1년 동안 온갖 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더 승진이 안 되거나 지금 상태에서 소득 수준이 더 안 올라가는 건 왜 그럴까요? 그죠? 더 이상 실수 안 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꽃길을 걷고 있는 상태죠. 꽃길을 걷게 되면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 유지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꽃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아무 발전이 없어요. 현상 유지를 잠깐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 유지가 아니라 퇴보를 하게 돼 있죠. 이해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일본을 얘기할 때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란 말 들어봤죠? 잃어버린 30년이 뭐냐면 꽃길 30년이랑 똑같은 겁니다. 꽃길 30년 동안 뭐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 인플레이션 없음. 그죠?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이 늘어나서 소득 수준이 겉으로 늘어가는데 그대로 그냥 유지한 겁니다. 그죠? 꽃길만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현재를 유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잠깐 동안은. 그렇지만 결국 어느 순간 넘어가게 되면 유지가 아니라 퇴보라는 걸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죠? 잃어버린 30년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꽃길 30년 걸었는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뒤처지게 됐잖아. 이해됐습니까? 꽃길만 걸으면은요 망합니다. 꽃길만 걸으면은 망한다고요. 자, 이게 또 어떤 사고방식이랑 일치하냐면은 아들을 교육시키면서 할 게 뭐예요? 그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개선에 대한 얘기는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선을 한다 그러면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게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개선은 맞는 것을 하는 걸까? 아니면 안 맞는 것을 하는 걸까?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던지는데 사람들의 개념이 막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언론에 세뇌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세뇌돼 가지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한테 맞는 걸 찾는데 이게 참 웃긴 말이거든. 자신한테 맞는 걸 찾는다는 거는 현재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현재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결국 뭐랑 똑같냐면은 꽃길만 걷겠다는 거 똑같고 잃어버린 30년 가겠다는 거 똑같고 망하겠다는 건 똑같고 현상 유지 잠깐 하다가 퇴보하겠다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맞는 것을 한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화폐 가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냥 돈을 잃어버리는 거라니까 맞는 걸 한다는 건. 그러니까 갓난아기로 생각해봐요. 갓난아기가 태어난 그대로 그 나이 때 맞는 걸 해야겠어요? 이유식 생각하세요. 이유식 먹기 전에 애가 분유하고 모유만 먹는데 평생 얘는 부유하고 모유만 입에 맞으니까 분유하고 모유만 먹입니까? 그럼 걔가 뭐가 돼요? 정상적인 인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싫어하든 말든 이유식 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애가 씹는 음식에 적응을 할 거 아니에요. 개선이란 그런 겁니다. 따라서 개선은 맞는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걸 시켜야지 되는 거죠. 개선은 안 맞는 걸 시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컴포트 존하고 언컴포트 존. 응? 불편한 존. 그죠? 안전 구역이냐 불안전 구역이냐. 거기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컴포트 존을 벗어나라는 얘기를 하죠. 컴포트 존이 뭐예요? 익숙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안 맞는 거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야지 개선이 된다는 건데 얼마나 그게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아이를 개선할 겁니까? 대답이 예야.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을 던지죠.
그럼 아이한테 맞는 거 시킬 거예요? 안 맞는 거 시킬 거예요? 그럼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우, 당연히 맞는 걸 시켜야죠. 그럼 무슨 뜻이야? 앞에서는 개선하겠다 그러고 뒤에서는 개선 안 하겠다 그러는 거지. 결국에는 제로잖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똑같거든요. 그 개념이 잘못돼 있다니까. 머릿속이 세뇌가 돼 있어.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자기한테 맞는 거 찾으면 개선이 안 돼요. 자기한테 안 맞는 거 해야 된다니까. 음식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여행 나갔어요. 근데 해외여행 나가가지고 매일같이 김치하고 밥 먹으면 그 사람 어떻게 보여? 미친놈이지. 해외여행은 왜 갔는데 한국이랑 다른 거 경험하러 간 거 아닙니까? 해외 체류 기간이면 오래돼가지고 가끔 한식 먹는 거 이해합니다. 당연히 먹고 싶지. 근데 뭐 2박 3일 3박 4일 가면서 오이소배기에 밥만 먹고 왔어요. 이게 뭐한 짓이야. 그 나라 음식 먹고 와야지. 안 그래요?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요. 그럼 다른 나라 왜 갔는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랑 똑같을 거라 생각하나? 다르잖아. 안 맞는 거 체험하러 간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게 여행의 효과가 나오는 거지. 아닌가요? 그렇잖아.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있죠. 뭐 일본의 어떤 성을 방문했더니 한국게 더 낫다는 등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럼 일본 왜 갔어? 한국에서 여행하지. 일본 갔으면 일본 문화를 그냥 즐기면 돼. 얘네는 이렇게 생겼구나. 어? 우리 거랑 이게 다르네?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건데 가서 뭐예요? 한국이 더 낫다는 등 우수하다는 등. 아니, 문화가 우수하고 우수하지 않은 게 있나? 관점의 차이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문화가 다 우수하지 자국 문화를 후졌다고 얘기하는 국민들 봤나? 없잖아요. 그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는 그만하세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한다니까. 꽃길 우리 것이 최고요. 우리한테 우리 게 최고지. 미국 사람한테는 미국 게 최고지. 일본 사람한테는 일본 게 최고지. 왜 그걸 인정 안 해? 그리고 자기 것만 최고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랑 일본 것도 최고고 미국 것도 최고고 한국 것도 최고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랑 누가 더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쵸? 다양한 세계관을 흡수하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맞는 걸 하면 안 된다니까. 개선은 안 맞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해봐. 맞는 거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익숙한 것하고 안 익숙한 것 중에 어떤 걸 해야 돼요? 익숙한 것 해야 돼요? 익숙한 것 하는 건 그거 미친 짓이죠. 그죠? 안 익숙한 거 해야 됩니다. 안 익숙한 거. 그럼 해본 것 해야 돼요? 아니면은 안 해본 것 해야 돼요? 응? 해본 것 해야 돼? 안 해본 것 해야 돼?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이 있다면 어떤 거 해야 돼요? 당연히 안 해본 거 해야 되죠. 안 해본 거. 그죠? 안 맞는 것 해야 되고 안 해본 것 해야 되고 안 익숙한 것. 안 맞는 거랑 좀 말이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안 편한 것 해야죠. 이 모든 것은 편하지가 않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개선은 딱 세 가지 안으로 제가 정리를 해줍니다. 3 아니다 합쳐가지고 4만. 이 4만은 꽃길이랑은 다 거리가 먼습니다. 꽃길이 아니라 돌길이고 진흙길이고 자갈길이고 비포장도로입니다. 가끔 포장이 돼 있을 뿐이고. 그게 어떤 길이다? 개선의 길이죠. 개선을 많이 하고 싶다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안 맞는 거 졸라게 많이 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이렇게 학원 교육 찾을 때 보면 자신 아들한테 맞는 걸 찾는데 거기서부터 이미 개선을 포기한 거라니까. 걔가 이제 13살, 14살, 15살, 16살, 17살 걔가 자기한테 맞는 것만 고집해야겠어요? 새로운 거를 계속 할 수 있는 걸 늘려야겠어요? 당연히 새로운 걸 늘려야 됩니다. 새로운 걸 늘리려면은 영어가 싫어요. 영어를 갖다가 싫어해도 해야지. 응? 지금 전 세계 대빵이 누구예요? 앵글로색슨 계열 아닙니까? 미국이죠. 영어 쓰잖아요. 어? 그 앵글로색슨의 대빵 국가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또 어디입니까? 영국이고, 그다음에 호주고. 얘네가 갖고 있는 오커스 동맹이 세계 최강 아닙니까? 솔직히 전 세계 무역 루트를 다 얘네들이 장악하는데 그거 깰 수 있어요? 못 깨잖아요. 어? 그럼 그게 우리가 할 일인가? 우리 같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깰 수 있어요? 있는 시스템을 갖다 적용해야지. 말이야 할 수 있지. 깨야 된다 뭐 이렇게. 어? 근데 그 말하면은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잖아. 영향력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맞춰 살아야지. 거기 맞춰 사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운명과 똑같아요. 운명. 운명은 바꿀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운명 못 바꿔요. 하루 24시간 바꿉니까? 못 바꿔요. 하루 24시간 틀에서 살아야지.
1년 365일 시스템 바꿉니까? 못 바꾸잖아요. 거기 맞춰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어? 운명 못 바꿔요. 정해진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시스템 내에서 약간의 선택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멘토링을 듣고 있는 그대 또한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아프리카에 태어났다 생각해봐. 아프리카 수단이나 뭐 전쟁 지역에 태어났다 생각해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엄청 힘들게 살 거 아니야. 가나? 가나가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뭐 10배인가? 경우에 따라서 뭐 100배 정도 싼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가나에 살 거예요? 아니잖아. 한국에 태어난 것도 복 받은 거거든. 그 복을 갖다가 인정하네. 한국인의 프라이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웃깁니다. 한국인이 되는 거는 우연이에요. 운이잖아. 근데 운으로 태어나는데 프라이드를 갖는다? 저는 그 말이 되게 웃겨요. 운빨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야지 무슨 놈의 프라이드야. 어?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하다지,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자긍심이 넘친다, 이게 뭐 무슨 말이야. 일본은 인공적으로 배양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본인의 의지로 한국에서 태어났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죠. 뭐 영혼의 세계에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미리 태어난다. 제가 이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하자는 거야. 눈에 보이냐고. 그거 증명할 수 있냐고. 증명 못 하잖아. 증명 안 된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고. 현실만 보자는 거죠. 현실. 뭐 세상은 가상현실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 가상현실이라고 쳐. 근데 그 가상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근데 가상현실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어? 우리한텐 이게 진짜 세상인 거야. 어? 괜히 이상한 망상하지 말라고. 눈으로 보이고 자기가 느끼는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자꾸 생각을 하자고. 실전적으로만 생각하자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인 생각도 해야 되고. 이성적인 생각 누가 하지 말지. 응? 이성, 감성 이런 거 다 눈에 보이는 것하고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런 거는 동의해요. 근데 어떤 종교의 세계관이나 이런 건 전 동의하지 않는다고. 어? 주 예수를 믿으라. 목사님도 되게 웃긴 얘기 하는 거잖아. 사실 꽈놓고 얘기하면 저도 교회 댕겨요. 목적이 뭐 열성적으로 믿어서 댕기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장난처럼 하는 짓이 있어요. 어떤 짓을 하냐. 길거리 가다가 선도하러 나오신 분이 줘요. 어? 그럼 안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 일부러 안 믿는다고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뭐 이래요. 응? 그럼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샬라 이럽니다. 그 사람이 막 화를 내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왜 존중을 하네? 알라신을 믿으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안 믿는다 그랬을 때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거잖아. 지는 하면서 남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고. 이거 진짜 웃긴 사고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해 주는 거는 꽃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그래요. 꽃길을 갖다가 안전하고 평탄하고 이런 걸 생각하셨잖아요. 되게 엄마 아빠들이 그런 생각한다니까. 어디에서? 자신의 교육 등급이 그 3, 4, 5, 6, 7, 8, 9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직 자본주의를 몰라요. 온전하게 올라가면은 최고의 위치에 오를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니까. 그게 공교육을 받아서 그래. 초1 들어가면은 초6 졸업할 거 걱정 안 하죠. 중1 올라가면 중3 졸업할 거 걱정 안 하죠. 고1 올라가면 고3 졸업할 거 걱정 안 하잖아. 근데 자본주의는 그렇지가 않다니까. 사업을 하면 오늘 100만원 받다가 쫄딱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내일 1000만원도 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날 또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 찾는 게 뭐야? 노예의 삶을 권장하는 거 아니야. 노예의 삶. 1인당 GDP가 뜻하는 게 뭐냐면 각 나라의 노예를 뜻하는 겁니다. 각 나라의 노예. 1인당 GDP보다 밑에 있으면 노예다 이겁니다. 그 정도에 만족하라는 거죠. 만족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보다 GDP 낮은 국가에 다 가야 되는 거잖아. 어? 그래야지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일종의 회오리 시스템이야 세계는. 응?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자본주의를 깊게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을 제가 삼가겠습니다. 제가 뭐 아버님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막 반말도 하고 막 이러죠. 반말이 듣기 싫으시면 나가시면 돼요. 근데 부분적으로 반말을 수용하실 것 같으면은 그냥 들으세요. 왜 반말을 수용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아버님하고 저하고 동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님이 저한테 교육을 배우고 있다는 거는 동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님하고 저는 수평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위에 있는 관계고 아버님은 그 밑에서 제 내용을 흡수하는 관계예요. 이게 싫으세요? 그럼 나가세요. 아버님은 사회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알죠. 아무리 더러워도 기회는 상사가 줍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월급 인상은 사장이 해줍니다.
명심하세요. 기회를 주는 거는 위에 있는 사람이 주는 거지 수평 관계에 있는 사람은 주는 게 없습니다. 가끔가다 뭐 보험을 가입하라 그러든가, 가끔가다 돈 좀 빌려달라 그런다든가, 가끔가다 뭐 위로랍시고 술 한잔을 한다든가, 이 정도지. 무슨 큰 제안이나 기회를 줬습니까? 안 줬죠. 안 줍니다. 그렇지만 그대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응? 괴롭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준다니까. 그게 되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갑을 관계. 갑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그 말도 굉장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면 안 되는데? 갑이 갑질하지, 을이 갑질합니까? 갑질하는 걸 을이 왜 못 받아내는데? 그럼 을이 갑이 되든가. 왜 그런 의지를 안 가지세요? 내가 언젠간 갑이 돼서 나도 갑질하겠어. 하면 되잖아요, 같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그 말 믿으세요? 중3 아들을 키워낼 때까지 생존하셨으면 이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명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달라요. 삼성가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하고 그대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는 시작부터가 다르다고요. 그럼 우린 죽어야 돼? 태어났으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자체도 멘탈이 강하게 박혀야 된다고. 자기가 자본주의에서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온 삶을 교육한다고. 4, 5, 6, 7, 8, 9가 살아왔던 등급의 사상 교육을 자녀한테 하면서 자신의 교육 수준이 높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걸로 평가해가지고 자신의 교육 등급을 추상적으로 높인 다음에 막 평가하려고 그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 파악을 먼저 하시고 섣불리 꽃길만 걸어라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꽃길을 걸게 되면은 망해요. 인플레이션이 안 되니까. 꽃길만 안 걸으려면 자갈길, 돌길 걸어야 되잖아. 비포장도로 가서 포장해야 되고, 포장한 다음에 울트라 슈퍼 하이웨이 건설해야 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개선을 하는 거야. 이게 힘들다. 개선 자체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개선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돼야 돼요. 좀 이해가 됐습니까? 개선 자체가 습관이 돼야 돼요. 응? 개선하고 이꼴이 되는 게 습관이 돼야 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성공 습관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갖다가, 시간의 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의 틀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증진시켜야 되냐면은 시간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는 시간이 우선순위고, 시간 다음에 우선순위가 뭐가 들어갑니까? 시간 다음에 돈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시간의 틀로 시간에 집중을 하면서 효율성을 찾는다는 것은 그 돈과 에너지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을 찾을 수 있나를 연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일상생활이 돼야 돼요. 그럼 이런 거를 통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집에 와가지고 편하다고 TV나 보고 뭐 이러면은 개선이 되겠어요? 그럼 아들은 그거 보고 배웁니까? 못 배우죠. 개선이라는 카테고리를 머리에 넣으세요. 그 매일같이 안 맞는 거, 안 해본 거, 안 편한 거를 실천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45세에서 55세 돼가지고 만나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제가 컴이 약해서요. 그러면 이제 주제 파악 됐네. 컴퓨터가 약하다는 거. 그럼 언제까지 약할 건데? 언제까지 핸드폰을 못 쓸 건데? 제가 요즘 애들이 하는 SNS를 잘 몰라서요. 언제까지 모르실 건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웃기거든요. 만약에 아버님이 갖고 있는 돈이 10만원권이야. 근데 아버님 거는 인플레이션이 30년 동안 움직이지가 않아. 근데 저쪽 집 아버님은 인플레이션이 매년 꾸준하게 5에서 7%가 일어나. 그럼 아버님은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앉은 자리에서 돈을 뺏기는 거야. 근데 인플레이션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걸 이해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게 뭐냐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는요, 뉴 테크놀로지예요. 뉴 테크놀로지. 그리고 트렌드입니다. 트렌드하고 뉴 테크놀로지가 발생하면은 돈이 돌죠.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뉴 테크놀로지 나오면 무조건 인플레이션이야. 무조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럼 지금 핸드폰, 컴퓨터 나왔는데 컴퓨터 언제 나왔어요? 엄청 오래전에 나왔죠. 그럼 핸드폰 언제 나왔어요? 엄청 오래전에 나왔죠. SNS 언제 나왔냐고. 엄청 오래전에 나왔죠. 근데 아직도 모른다로 외치면서 자기를 인정해달라 그러는 건 뭐죠? 나는 잃어버린 30년을 인정해주세요.
나의 꽃길만 걷는 걸 인정해 주세요. 저는 인플레이션 없이 사는 인생을 인정해 주세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누가 인정해 줘요? 본인도 본인의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고 싶습니까? 싫죠? 배우세요. 모르면. 저는 공부합니다. 요즘 트렌드 바뀌었다? 한번 읽어보고 유튜브 좋은 거 좀 많잖아요. 쭉 한번 봅니다. 요즘 애들 이런 거 하는구나. 걔네들이 만든 영상도 봅니다. 아, 요즘 애들 이런 영상 쓰는구나. 왜 그런 짓을 해요?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런 게, 어? 새로운 세대의 트렌드는 인플레이션이에요.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어? 저희 자신을 생존하기 위해서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인플레이션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45세, 55세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해. 이제 그런 거 배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럼 죽으세요, 당장. 중3 아들을 성공시키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그럼 중3 아들 또래 애들이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걔들 세계관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걔들 세계관에 들어가야지 아버님의 세계관에 애를 갖다 맞추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중에 이제 라이프 레슨 같은 거 가르칠 수가 있는데, 아버님 자체의 교육 등급을 보라고. 아버님이 교육 등급이 1등급이 아니면 라이프 레슨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은 라이프 레슨을 받은 아이들을 만들게 되거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은 자기 자신의 것이 되면서 복리 이자처럼 증식을 한다고.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증식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교육에서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게 있다면 저는 이거 성공했어요. 근데 그냥 비방만 하실 것 같으면 다음부터 들어오지 마세요. 듣지도 말고. 부탁드리는 건 중3 아들을 꽃길만 걷게 하겠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다면 아들을 망치겠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세요.